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 리무르님의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질문을 주신 리무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리무르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죠. 저번에 고졸로 경력 채워서 기사, 산업기사 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만약 따게 된다면 대졸자랑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나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질문이 두 개네. 원 플러스 원. 리브르님 만 원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 플러스 원이네.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었다고. 저번에 고졸로 경력 채워서 기사, 산업기사 딴 사람이 거의 없다. 많은데? 없진 않은데요? 많을 텐데. 왜냐하면 뭐또 고졸로 해가지고 기능사 따가지고 경력 채우면 산업기사 시험 치고, 산업기사 따고 난 다음에 또 일정 기간 일하면 기사 자격이 주어지잖아. 보통 이 루트 아닙니까?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한정환이 기술 쪽 이 보면 고졸로 이제 기능사 따고 공장 같은 잠깐 일했다가 산업기사 요건 채워 산업기사 따고 난 다음에 또 일해가지고 경력 채워서 기사 따고, 이 루트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을 텐데, 뭐 실업계 나온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왜 고졸이나 그 초대들 차이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사급 4년제 학사, 산업기사급이 3년제 전문학사, 기능사 고등학교 네, 졸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산업 이제 그 전문대졸 가는 이유가 산업기사 따기 위해서 가는 거, 상기. 왜냐하면 이 직장 같은 거 이제 채용 같은 거 할 때 이제 기능사하고 산업기사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산업기사의 차이는. 어, 아, 자, 그 말하고 이 말이 다르잖아요. 자, 리브로님, 그 말하고 이 말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산업기사 따기가 거의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는 없는 게 아니라 따기가 힘들다는 거죠. 따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일하면 시간이 잘 안 나니까 공부할 시간이 안 나요. 공부할 시간도 안 나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시험 치려면 평일날 시험을 봐야 되고, 평일날 시험을 보게 되면 평일은 보통 근무한 날이니까 연차를 써야 되잖아요. 연차를 쓴다고 했을 때 보통 중소기업 측에서 연차 쓰는 게 자유롭지 않죠. 그 중소기업이 보면 뭐 칼퇴근이 보장되는 것도 있잖아요. 칼퇴근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 늦게까지 일하고 하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고졸로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중소기업에서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 보통 고졸의 경우 공장이나 시설관리, 보통 시설관리 가서 산업기사 시험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졸의 경우 보통 고졸들이 가장 쉽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공장하고 시설관리, 뭐 교대 근무하는데, 뭐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한데, 뭐 교대 근무가 만약에 짧으면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 일할 때는 공부 못하죠. 일 끝나고 나서 공부하죠. 시설관리가 특히 이 산업기사 따위가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자격증 스펙 채우기가 좋은 직장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하고, 보통 이제 보안 쪽, 보안업체, 경비업체죠.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왜 좋냐 하면, 공장도 좋긴 한데 공장이 일할 때 짬이 안 나요. 일할 때 일만 해야 돼. 근데 시설관리와 보안업체는 근무 시간은 긴 대신에 일하는 중간에 짬이 많이 납니다. 특히 야간에. 솔직히 말하면 뭐 시설관리는 모르겠지만 보안업체는 야간에 솔직히 거의 하는 게 없습니다. 순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순찰 빼고 남은 시간이 뭡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 시간이 피곤해서 고문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도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뭐 점검하고 이제 순찰 나가는 거 빼고는 거의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안업체보다는 시설 관리 일하면서 산업기사 자격증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가 산업기사 바로 시험 치는 사람들. 보통 이제 근데 산업기사를 바로 볼 수는 없고 기능사 자격증 따놓고 보통 산업기사 많이 하죠. 거의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로 삼아야 될 게 아까 리무린이 말씀하셨던 대로 중소기업에 주간 근무하는데 산업기사도 이제 따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떤 중소기업을 다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뭐 칼퇴근 보장되고 뭐 주말 쉬고 하면 그 남는 시간 공부할 수 아, 있으니까. 자격증 테크트리가 저런 것도 있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는 출근 잘하시고 앞으로 잘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 보자.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에요. 막 칼퇴근 보장되고 빨리 퇴근하는 것도 있어요. 집이랑 가깝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공부가 가능해요. 오차 쓰는 것도 가능. 근데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매번 일하고 뭐 빨간 날이나 아니면 토요일도 출근해야 되고 현장에서 막 무거운 거 들고 하잖아요. 그럼 집에 피곤해가지고 막상 채표 공부할 그 여력이 안 나요. 맞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먼 거리에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잔업까지 하고 와요. 그럼 8시 출근해가지고 9시에 퇴근해가지고 집까지 거리가 있어요. 차 몰고 간다고 해서 10시에요. 처음 시험 볼 시절부터 기사 자격부터 본 저는 저렇게 상세하게 접근하는 걸 본 일이 없어 좀 놀랍네요. 그냥 기사 보면 기사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건 이제 4년제 공대 나왔을 때 얘기고, 아, 노예사장님 알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시면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중소기업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사무직 쪽 파트 일을 한다고 하면, 사무직 일을 한다고 하면 빨리 퇴근할까요? 빨리 퇴근하면 공부할 시간이 남는 거죠. 근데 내가 중소기업 현장 일을 하고 잔업이 많은 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잔업까지 해버려요. 그럼 9시 퇴근하고 집까지 거리가 있고 10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 내일 출근하려면 집에서 한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6시나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차 몰고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맞잖아요. 바쁜 부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까지 일을 하냐에 달라지고 리문이 아까 질문했던 거 시성이나 보안업체도 일할 때 짬이 나더라도 공부하는 거 엄청 싫어하지 않나요? 그 막 다른 데 갈까봐 억지고 공부 못하게 하는 경우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아니 공부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죠. 공부하면서 공부에 몰두해가 자기의 본업의 일을 못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공부하는 걸 막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업체가 인원이 많은 곳이면 모르겠는데 인원이 적은 곳은 만약 근무한 사 한두 명밖에 없는 경우는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그 근무 시간 해야 되는 거 있죠. 뭐 순찰 같은 거나 뭐 사안도 왔는 거 보고 같은 거. 만약에 이런 거만 똑바로 하면 공부하는 거 특별하게 타치 안 하고 오히려 공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너 야간에 뭐 어차피 하는 것도 없는데 경비지도사 따는 게 낫지 않겠냐. 경비지도사가 거의 기사급의 시험이거든요. 거의 기사에 준하는 시험이에요. 경비업체에서는. 그래서 너 어차피 야간에 시간 남으니까 뭐 야간에 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럼 공부라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야간에 그 야간 업무 때 해야 되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시설 같은 경우 오히려 자율증 따라가는 경우 있고 공부 딴 데 가고 억지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시설 관리 가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야 여기 있더라도 만족하지 말고 뭐라도 따가지고 스펙 하나 더 채워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곳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어차피 자기 집에 딴다고 다 인생 달라지지 않아 그냥 어 그냥 좀 편하게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게. 그리고 개인 의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따겠다는 개인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가. 일하면서 자격증 따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개인의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도 강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집에 오면 솔직히 말하면 쉬고 싶지 누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뭐 자기개발 한다고 하지만 그 자기개발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오면 여러분 나사 풀리잖아. 집에 오면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샤워하고 그냥 발 따고 잔다거나 게임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 맞죠? 쉬고 싶지 누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그 시간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들 놀 때 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의지력이 강해야 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걸 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붕어 형님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졸로 생각해보세요. 고졸로 경력 채워가지고 자격증 안 따고 그냥 딩가딩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나는 이렇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격증 몇 개라도 더 채운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다르죠. 현장마다 다르죠. 업체마다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스펙 하나를 더 채우냐 마냐는 개인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대신에 그걸 따겠다고 마음먹으면 내 어떤 그런 뭐 퇴근 후의 삶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포기해야죠. 내 개인 취미생활은 포기해야죠.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그거 다 하면서 자격증 딴다? 못 따죠. 그럴 바엔 차라리 노는 게 낫죠.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뭐 기사 산업기사도 공부하고 따는데 몇 달 걸리잖아요. 그게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내내 하는 거잖아요. 그 분량 엄청 많잖아요. 뭐 전기 산업기사도 요즘에 난이도 엄청 어려졌잖아. 한 번에 못 따는 사람도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하는 중에 자격증 딴 사람들이 막 게임할 거 게임하고 데이트할 거 데이트하고 놀 거 다 놀고 하면서 땄겠어요? 아니에요. 개인 생활 철저하게 포기하고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그렇게 좀 처절하게 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공무원 시험에 들어오게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 공무원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 공무원 조직이 보면 제가 24살 당시 얼마나 했었더라? 하루 3시간 4달? 5달? 정도 했었어요. 시간은 기억나는데 기간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너무 오래돼서. 저게 말이 3시간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4시간, 4시간. 하루에 일 끝나고 3시간씩 한다고 하면 그냥 뭐 게임하고 뭐 노는 거 포기해야죠. 솔직하게. 어. 그리고 왜 공무원 조직에 돌아가지 승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조직에서 보면 공무원 조직 가장 쉽게 승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하는 게 시험 승진이에요. 시험 승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노릴 수 있는 게 시험 승진입니다. 시험 승진이 뭐냐 하면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매년 초에 1월 달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필기 성적을 굉장히 잘 받는 거예요. 뭐 경찰 같은 경우 뭐 경장 승진, 경사 승진, 경위 승진, 경감 승진. 경감 이제 붕화 2개까지는 시험 승진이 있습니다. 거기다 당시 저는 직장을 가지지 않았던 대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지금은 잠도 못 자요. 근데 그렇게 승진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그렇게 제가 예전에 정년대 생활할 때 저희 중대장 경감이었는데 그 사람이 시험 승진으로만 다이렉트 진급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가정도 거의 손을 놓다시피 그렇게 살더라고요. 승진 하나 먹으려고, 시험 승진 하나 먹으려고 집에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서 먹고 자고 결혼했는데도 와이프랑 뭐 데이트 뭐 와이프랑 뭐 얘기 하나 없고 그냥 뭐 쉬는 날 또 도서관에 거의 살다시피 하고 수험생이나 다름없는 삶이죠 이게. 공무원은 워라밸 때문에 하는 건데 워라밸은 꿈도 못 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개인 의지라는 거죠. 개인 의지.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통제하면서
포기해 가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됐고, 만약 따게 되면 대졸자들랑 동등하게 대우를 하나요? 자, 자격증을 딴다 치더라도 대졸자랑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리무르님 잘 들으세요. 리무르님 끝나고 번에 한 번 더 해. 자, 잘 들으세요. 이건 리무르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졸 공채하고 고졸 공채가 왜 따로 놨겠어요? 그거는 자격증으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무르님. 대졸 공채 말 그대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고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사무직은 그 대졸자, 그거 보면 다 적혀 있어요. 정규대학 4년제로 졸업한 사람이거나 올해 몇 월 달까지 졸업 예정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지원하라는 거예요. 회사 가면 대졸자하고 고졸 나오고 뭐 전문대 들어온 사람들하고 대우나 어떤 보수 체계가 좀 다릅니다. 똑같이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삼성 같은 거 예를 들어보게. 삼성은 보면 고졸이 5급, 전문대졸이 4급, 대졸이 3급이에요. 3, 4, 5급. 급이 나눠져 있는데 급여가 똑같겠어요? 대우가 똑같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대신에 고졸 나오면 대졸자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죠. 맞잖아요. 고졸 나게 되면 4년제 대학교 4년 안 가니까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더 일찍 들어올 수 있고, 전문대졸도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에 또 똑같은 기업 들어왔다고 똑같이 보수받게 되면 대졸을 왜 해요? 대학교 졸업 왜 하겠냐고. 4년제 왜 나옵니까? 안 그래요? 그 비싼 돈 내가 하면 4년제 왜 나와요? 차라리 그냥 바로 고졸 가가지고 고졸 가가지고 일찍 시작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공무원은 대졸자든 고졸이든 똑같이 대우받는 게 맞아요. 공무원은 어차피 대졸자든 고졸이든 해봤자 9급 사무봉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이용을 포함해서 9급 사무봉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대졸자든 고졸이든 똑같이 대우받습니다. 공무원은 고졸이든 대졸이든 들어오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대우받는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은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등을 둡니다. 둬요. 그러니까 고졸 공채로 들어온 사람하고 대졸 공채로 들어온 사람하고 그 급여 테이블이나 급여 체계나 뭐 진급 방식 이런 부분에 차이를 둡니다. 근데 이건 난 차이 둔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졸자 그만큼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걸 딴다는 전제 조건이 이미 대졸자는 나이가 비슷해지더라고. 고졸 또는 3년의 기사의 조건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 하면 이 대우라는 거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대우라는 거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고졸로 들어왔는데 기사 따면 나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사무직 대졸자랑 똑같은 급여 조건과 똑같은 어떤 호봉과 똑같은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기업이든. 고졸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뭐냐, 노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졸로 가겠다는 건 뭐냐 하면 현장 쪽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졸자로 가겠다는 건 사무실에 일을 하겠다는 거죠. 노선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내가 고졸인데 기사 자격증 땄기 때문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고졸 대졸하고 똑같이 일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에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물론 고졸로 가가지고 연차 채우면 사무직에 전환되는 곳이 있긴 한데 그게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 거죠. 실익 가가지고 저 기사 자격증 있으니까 저 사무직 좀 돌려주세요. 얘기해보세요. 욕만 쳐먹을 거라는 거죠. 욕만 엄청 쳐먹을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너도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대졸로 공채로 들어올 것이지 고졸로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회사에 대졸 공채로 들어온 수많은 이 대졸 공채들은 뭐가 되냐.
그 사람들은 뭐 등록금 뭐 돈이 남아서 냈냐? 4년 동안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형평성이 안 맞죠. 희진이 안 그렇습니까? 희진이 공대생이니까 잘 아, 하시겠네. 저번에 제가 드린 질문이 여기와 연관이 되네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공대 졸업하고, 어, 대조 공채로 들어왔는데, 고졸로 기사 자격증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들어와가지고, 대졸과 똑같은 대우와 보수 조건 해주세요 하면, 과연 대졸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들고 일어나야죠. 아니, 나는 4년 동안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등록금도 비싸게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 대조 공채를 뚫고 들어왔는데, 고졸이 난 자기가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저 4년제 기사 자격증인 사람과 똑같은 조건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대졸이나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조건이 달라요. 다릅니다. 리브르님. 이건 내가 봤을 때 변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대학교를 갔다는 거, 고졸로 가는 거하고 대학교를 가는 거하고 직업적인 노선과 어떤 그런 비중이 달라져요. 대신에 4년제를 졸업하게 되면 생산직 같은 일을 못하죠. 현재든. 생산직과 기술직 일을 못합니다. 받아주는 것이 없죠. 그리고 반면에 고졸로 들어온 사람은 사무직 일을 못합니다. 왜냐? 사무직 조건 자체가 전기제 4년제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고졸로 들어가서 연차 채우고 짜파 채우면 사무직을 관리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가지고 관리직이나 사무직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애초에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대우가 다르니까 가는 거죠. 대우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하면 사람들이 대학교를 안 가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중간에 낀 애매한 위치라 유지가 되는 건데, 진짜 붕어 형님이 저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선 자, 애매해지겠어요. 님은 사무기술직이잖아. 보통 생산관리, 생산기술, 품질보증, 품질관리 이쪽을 가지고 사무직이라 안 부르고 사무기술직이라면 사무관리직 또는 기술직. 그러니까 이런 분들부터 사무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무직에 내내 앉아 있는 게 사무직도 가면서 현장도 돌보고 사무직도 가면서 현장도 돌보고 사무직 갔다 현장 갔다 사무직 갔다 현장 갔다 출장 갔다 사무직 갔다 현장 갔다 출장 갔다 사무직 현장 갔다 출장 갔다 이걸 반복하는 직종이잖아요. 사무실에 그냥 하루 왼정 죽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도 가가지고 기계도 만지고 프로그램도 다루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멀티태스킹.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사무기술직이라고 하죠. 근데 중견기계상 가기에는 사무기술직도 고졸자들이 함부로 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뭔가 몸으로 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대학교 과정에서 어떤 수학 과정이나 예, 프로그래머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전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려면 현실에 일하는 분들의 업무 처리 과정을 모르면 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머리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도졸자들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고졸자리 쓰는 머리하고 이 대졸자리 사무기술직이 쓰는 머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졸자리 저런 머리 쓴다고 고졸자가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대졸자리 쓰는 머리는 공학과, 그러니까 그 공대에서 배운 공학과 어떤 수학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계산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적인 방식을 하는 거고, 고졸자들은 약간 현장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실무적인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실무적인 지식도 같이 필요합니다. 같이 필요해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중소기업 이상만 되더라도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실무적인 기술을 쓰고 이제 다루는 사람들은 고졸자를 쓰고, 대졸자들이 어떤 그런 공학적인 어떤 이제 수학적인 것보다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전문화된 어떤 지식을 다루는 분들은 대졸자를 쓰고 공대생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연 올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잠깐만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일단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건우님. 어서오세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엔지니어. 그래서 이거는 억울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도르크님 어서오세요. 도르크님 오랜만입니다. 오세요.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똑같이 주게 되면 대학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졸이 기사를 땄다고 대졸자와 똑같은 대우를 바란다면 누가 대학을 가려고 할까? 누가 대학교를 가져갈 것인가? 애초에 대학을 간 이유가 고졸자하고 대우가 다르고 더 좋은 직업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측면에서 덜 고생하고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또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대학.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죠. 현재. 그러니까 대졸자하고 똑같다고 하면 대학교 갈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똑같이 대우한다고 하면 대학교 다 원서 취소할 겁니다. 지방대랑 싹 다 전멸이에요. 싸그리 다 전멸입니다. 아니 그러면 고졸 고등학교 바로 지원해가지고 기사 따가지고 현장 일하면 기사 따가지고 바로 사무직 노리지. 누가 대우 똑같은데 대도 4년제 졸업하고 등록금 내고 와도 대우가 똑같은데 누가. 그렇긴 하지만 쟁쟁하다는 4년제 대학 나와서 기사도 못 따는 XX가 뭘 전공했네 어쩌네 저쩌네 이빨 털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선 몇 대 줘 패고 싶다는 건 사실입니다. 말이 세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매번 대학 나와도 이게 전공 못 살리거나 하정 못하면 돈 낭비하고 버린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그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 대학을 나와도 전공 못 살리고 하정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전공 못 살리고 하정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대를 간다는 건 전공을 최대한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과, 사학, 철학과는 전공 살리기가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대학 앞세워서 노력해서 국가 자격 취득한 고졸 무시하는 거 저는 그거 진짜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뭐 4년제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증 없고 노력도 안 하고 학점도 안 좋게 받으면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뭐 그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고졸 입장에서 자격증을 뭐 기사 자격증 이렇게 따고 하더라도 대졸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현재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기업들은 고졸이냐 대학교냐 일종의 차등을 둡니다. 노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대졸이든 고졸이든 똑같습니다. 공무원은 구급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대졸을 나왔든 석사를 나왔든 고등학교 졸업했든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든 간에 대우가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그나마 차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강수사님 그 좀 사연 좀 적어주시겠어요? 자, 아무튼 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고졸이든 대졸이든 아무튼 자기가 나오는 그 학력 위치에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최대한 살리는 것도 맞고. 근데 안타까운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어떤 그런 요건을 못 채우고 그냥 돈만 쓰고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난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전공을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끼 맞추기 한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남들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별로 소득도 못 보고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리문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